네,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서 8쪽짜리 진술서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보시면 이 쌍방울 주가 부양, 대북 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 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 대납으로 둔갑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연관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핵심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소영주 부대변인님. 네. 지금 앞으로의 검찰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그랬잖아요. 김성태 회장의 뇌물을 줬다는 증언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네.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상황들을 증빙을 하는 게 검찰이 할 일이에요. 진술 갖고 사람을 감옥에 넣는 시대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여기서 폭로할까요?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 1억 제가 뇌물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런 확실한 증거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정황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장소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볼 때 오해를 불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기본적으로 쌍방울 사건은 그렇습니다. 대납, 대북, 송금. 김성태 회장도 그러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검찰이 해야 될 거는 8시간 조사를 했을 때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계속 부인을 하거나 검찰이 제시할 때 쌍방울 대북 송금을 알고 있지 않았냐 라면 계속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딱 내밀고 나서 이러고도 부인할 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과연 조서에 서명 날인을 못할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있으면. 그런데 그냥 진술이에요. 김성태 회장의 진술과 번복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가지고 계속 짜맞추기 식으로 물어보니 이재명 대표는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 같은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쌍방울 사건의 요체의 본질은 검찰이 그냥 변호사비 대납으로 가기 위한 대북 송금의 징검다리다라는 측면에서는 정치 의도가 너무 짙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재명 대표 아까 말씀했지만 4번을 부르든 5번을 부르든 6번을 부르든 나가겠다. 소환조사에 대해서. 하지만 이 그 쌍방울 수사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전혀 사실과 본질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부대변인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이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건 민주당에서 확인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증거가 없다는 것은 쌍방울 대납을 보셔요. 뭐 아주 단순합니다.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사이에 있는 일과 하나. 그러면 이제 북한에 돈 받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검찰이 북한에 있는 당시의 요직들을 불러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통해서 그 이재명 대표 당시 지사 시절에 북한과 어떤 여러 가지 정보 공유를 통해서 돈 오고 가고 주고받고 하지 않았냐? 없어요. 그 말입니다, 유채가.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정 선생님. 그런데 지금 이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사건의 이 그 핵심은 네. 일단 쌍방울 측에서 이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500만 불,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과 관련해서 300만 불이 실제 북한 측으로 건네졌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확인이 돼 있는 것이고 네. 왜 보냈는지에 대해서 김성태 전 회장은 경기도의 요청을 받고 그 800만 불을 송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요청한 주체는 이화영 전 부지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요청을 한 사실 그리고 돈을 보낸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보내진 사실과 그 과정에 돈을 만들어서 보낸 김성태 회장과 그걸 부탁한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이런 그 논리가 지금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정하면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뇌물죄를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걸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향하고 있는 어떤 검찰의 이 수사망을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진실 공방은 이재명 대표의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뿐만 아니라 그 정황과 과정 이걸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바로 잡을게요. 이거는 팩트 체크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를 했다고 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자필 거기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지금 번복이 됐죠. 아니 번복이 됐지만 최종은 보고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뇌물죄로 구속 기소가 된 이후에는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변호인에게 사실은
김성태 회장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런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이 번복이 된 겁니다. 번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이 돌아갈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나서서 변호인을 해임하고 또 재판을 또 그 연기하고 지금 2달째 그런 이 재판 지연 끝에 결국 최근에 나온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이 그렇게 진술한 바는 있지만 그것은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것이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걸 인정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부인, 인정, 다시 재부인 여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도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학폭에 연루된 학생이 있다. 학생 보고 이게 경위서나 반성문을 이렇게 써라고 하는데요. 학생이 한 번은 때렸다고 했다가 또 이게 갑자기 안 때렸다 했다가 또 이게 때렸다 했다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에게 어느 말을 믿겠어요? 때렸다는 말을 믿겠습니까? 안 때렸다는 말을 믿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때렸다는 말을 믿어요. 이걸 우리 법률용어로 뭐라 하냐면 자백은 부인보다 정명력이 우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백이라는 거는 범행을 했다는 거죠. 부인은 누구나 이게 거짓말할 유혹이 있죠. 자기 사건을 부인하고 싶죠. 그러니까 판사가 볼 때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보고했다는 말을 믿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백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근데 자백을 하니까 또 이게 외부 압박에 의해서 또 부인하는 편지 쓰고 오락가락 하잖아요. 이거는 저는 판사가 자백을 믿을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님이 제 비유를 들면서 증거했는데 제가 이게 김성태 회장이 줬다는 진술이 중요 증거다. 뇌물 사건에 90% 이상이 줬다는 사람 진술만가 된다. 이거고요. 증거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국정원 직원의 증언, 그다음에 경기도 신모 국장의 증언,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건들, 또 이렇게 쌍방울 임원들 증언, 증거가요. 이거 설명하면 제 방송을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그만큼 이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재판 과정에도 내고 아마 이게 제시도 했을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증거 하나도 없다는 거는 본인의 주장일 뿐이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증거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면 빨리 기소를 하면 됩니다. 검찰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일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이 검찰 수사가 합당했음을 인정받게 되는 길일 것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 백현동 때도 계속 혐의 입증에 자신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기소를 해서 빨리 재판을 시작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의 간담회에서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도지사가 무엇이 아쉬워서 방북해서 사진 한번 찍겠다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믿을 수 없는 사업가를 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면부지인데 수십억 대신 내라고 부탁하고 또 그 사람이 뭘 믿고 수십억, 100억 대신 내준다는 겁니까?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네, 그리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데 검찰의 주장은 다르죠? 먼저 듣고 오시죠. 사인하시는 거지. 기본론 저는 안 써요, 영어는. 자, 우리 소원은 통일! 네, 지금 이 영상은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측이 맺은 협약식 영상입니다. 선욱 변호사님, 예. 지금 검찰이 이 영상에 주목하는 이유가 어떤 점인가요? 여러 가지 아마 2019년 1월 달 그중에 17일일 겁니다. 중국의 심양에서요. 그때 김성태 회장, 그다음에 안부수 아태엽 회장, 그다음에 북한의 송명철 조선아태의 부실장,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이런 분들이 참석한 이런 자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스마트팜 500만 불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대신해 주겠다. 이게 이제 놓은 거고요. 특히 여기 자리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재명 대표와 그때 지사죠. 통화를 했다. 통화를 한.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기를 바꿔주고 이랬더니 김성태 회장이 통화하는데 고맙다. 이재명 대표가 했고 그게 중요한 게 통화라는 게 옆 사람한테도 좀 듣기죠. 안부수 회장이
나도 이게 들었다. 이렇게 진술한 아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고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측은요. 500만 불은 쌍방울의 경업 사업 자금이고 300만 불은 김성태 회장이 방북 비용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요. 쌍방울의 사업 자금이면 쌍방울 돈으로 줘야지. 왜 김성태 회장이 개인 돈으로 500만 불을 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쌍방울 사업은 1억 불은 한참 뒤에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300만 불 있죠. 이거는 북한의 필리핀 마닐라에서 7월 달에요. 그때 북한의 우리 공작원입니다. 리호남. 이분이 뭐냐면 이게 방문하려면 벤처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되니까 500만 불 달라는 걸 줄여가지고 300만 불 준 거예요. 김성태 회장이 방북하는데 왜 헬리콥터를 띄웁니까? 왜 벤처가 필요합니까? 이런 게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북한도 이게 침묵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게 동의로 봅니다. 네, 장윤주 변호사님. 검찰이 지금 현재 이 영상에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상 속에서 사인을 어떤 식으로 해라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의 또 연관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번 영상도요. 그동안 검찰이 의심을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과 크게 결이 다른 영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목소리가 이 협약식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추론인 것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에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도와 연관성 하에서 이 협약식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경기도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표와도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가 검찰의 큰 의심의 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본인이 경기도지사일 때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승인을 해주거나 뭐 보고를 받거나 알고 있거나 사전에 인지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비록 진술이 바뀌긴 했지만 최종 진술에서는 본인도 쌍방울과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또 보고한 적도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지금 같은 이런 협약식 자료와 같은 정황 증거 말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 쌍방울의 뭐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연결돼 있다는 또는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이 내용을 보고받거나 인지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해야 이재명 대표를 뭔가 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